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사의 자치법규인 임원보수기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정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총 결의나 이사 결의 해가지고 이제 규정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 시행된 날 이제 다음부터는 이 규정한 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 매년 성과 보수니까 임원에 대한 성과 보수는 매년 성과가 다르잖아요. 회사의 성과가 매년 다르시 이 보수도 매년 달라져야 되는 소득이다 해서 이 규정에서 정한 어떤 지급 시기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이 매년 성과 보수를 결정하는 이 의사 결정을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배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한 대로 성과 보수의 개념에서 매년 성과 보수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비상장기 보험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성과 보수에 대한 보상 급여가 임원 보수이기 때문에 회사의 성과가 매년 다른 그때에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년이 흘러갔다 그러면 되돌아와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업의 현실은 보면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5억이 날 때도 연봉이 1억, 회사 이익이 뭐 6억이 날 때도 연봉이 1억, 회사 이익이 뭐 10억이 날 때도 연봉이 1억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 보수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보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위임 보수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위임권을 주총에서 정한 어떤 위임권을 위임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셔가지고 회사 이익을 5억을 냈다. 그때 연봉이 1억이었다. 근데 경영을 대표님이 잘 하셔가지고 5억 나던 전년도에 5억이 나던 그런 회사 이익을 올해 경영을 잘 하셔서 10억 이익이 됐다. 그러면 2배 이익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연봉을 2배를 2억을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바로 임원 보수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 비상자금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소득세 때문이죠. 연봉을 1억 받던 분이 회사 이익이 2배 났다고 그래가지고 연봉을 2억을 올리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한계세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소득세 부담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연봉도 올리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경영 성과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도 매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원 보수가 위임 보수라는 거죠. 성과를 낸 만큼의 일정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수이기 때문에 성과가 다르면 보수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보수는 세법에 이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한도라든가 실무 절차라든가 세무상의 어떤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깊이 있게 이제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고난이 있는 분인 거잖아요. 자, 올해 연봉 뭐 1억으로 해. 뭐 올해 연봉 1억 5천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실무 절차도 대표가 말로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정에서 정한 그런 절차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명인이 볼 거니까 요거만 보수 기준을 정한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실무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보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소득세 레더라도 급여를 인상을 해야 되니까 성과를 많이 내셨으면 그 성과에 비례해서 연봉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자,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자, 대표님 회사 얘기 이렇게 많이 늘으셨는데 왜 연봉이 고정되어 있고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여쭤보면 나도 많이 갖고 가고 싶지. 근데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자, 소득세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내기 아깝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보수가 지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회사의 매년의 경영 성과에서 예를 들면 100이 성과가 났는데 그 중에 연봉으로 받는 보상이 굉장히 적은 금액만 보상을 받아가고 나머지가 다 임용으로 매년 쌓여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평가가 돼서 이제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된다. 이 세금 폭탄은 무슨 세금을 의미하겠습니까? 상속세에서 세금 폭탄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라고 하면 뭐 상법상 성과보수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연봉 회사 이익이 얼마가 됐든 연봉 1억 정도만 받고 생활하는 데 지장 없죠.
회사 차 타고 다니고 뭐 법인카드 사용하고 그러면 크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잉여금이 뭐 몇십억이 쌓이든 몇백억이 쌓이든 그냥 나중에 그렇게 알짜인 기업, 뭐 잉여금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한테 그냥 상속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상속이 없다 그러면. 근데 이 결과가 그러니까 매년의 소득세 때문에 성과보수를 안 받고 잉여금이 계속 쌓여 나가게 돼서 나중에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 이 비상장 주식 가치가 엄청난 금액이 평가가 돼서 결국은 상속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상속세 세금 폭탄이 폭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상속세를 감당할 수준으로 준비를 해놓지 못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기업이 망하는 뭐 3세븐이라든가 뭐 농우바이오라든가 뭐 NX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 상속세 폭탄에서 안전하지 않아 가지고 경영권이 넘어가고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소득세를 얼마를 내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년의 성과에 의해서 그 성과 보수의 개념에서 일정액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안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돼서 상속에서 다 이게 터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 이익이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상하셔야 된다는 걸 안내를